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비싸지고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소시민의 짧은 생각이기 때문에 심심하실 때 영상 보는 정도로 하시고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항상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금을 낳는 거위, 누구나 한 마리 좀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 거위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데,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60세까지 그렇게 우리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흔히 말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위가 자본이고 여기에서 일정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은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통해서 얻은 소득은 신성하고 자본을 통한 소득은 신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또 그렇게 암묵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금융과 군사력이 가장 발달된 그런 국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은 금융, 즉 자본 시스템이, 금융 자본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국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몰랐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뭡니까? 근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지만, 여기에는 뭡니까? 엄청난 자본이 투입됐다. 누군가는 뭡니까? 이 지금 사무실의 임대 소득을 부담할 거며, 여기 있는 모든 집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거며, 이러한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가져가지만,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즉 자본을 투여해 가지고, 물론 일정 부분 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만 자본에 대한 그 대가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그곳에는 자본이 투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소득, 즉 거위가 어떤 종류의 거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소득, 흔히 말하는 주식배당, 주식배당이 어떻게 보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겠죠. 주식배당, 배당은 요 알이 되겠고, 주식은 거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허권 같은 경우에도 황금을 낳는 거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요 일반인이 특허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가 그 특허를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불법적으로 침해했을 때 내가 소를 제기해서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겠죠. 그럴 때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허권을 내면 그것도 실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특허를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특허를 내 가지고 이것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은 일반인들 중에서는 많지 않죠.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저작료, 저작료 하면 흔히 말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인지세를 받죠. 저도 전공책은 한 5권 정도 쓰고, 일반 내추럴북 하죠. 여러분이 교보문고 가면 교보문고 매대에 설치되어 있는 책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내추럴북이라 합니다. 일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것도 이제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저번에 그 PD 수첩인가 2580에 나왔죠.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읽어왔던 그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는 어떤 그 연관된 기업에서 기획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공책 같은 경우는 쓰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은 뭔가 하면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쓴다는 게 자기 전공 분야의 책을 많이 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전공 분야가 일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전공 분야면 내추럴 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의학이나 약학이나 공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있죠. 이러면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교보문고에 가서 거기 매대에 있죠. 베스트셀러 코너 말고 일반 매대에 그 책을 한 10권에서 20권 정도 이렇게 있죠. 매대에 올려놓는 거는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주면 한 달 동안 거기에 책을 한 30권 정도 있죠. 책을 쫙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은 그 대가로 그 교보문고에 임대료를 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 광고를 얼마큼 많이 따라가지고 그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게 크죠. 뭐 그런 게 크다. 그래서 저도 그때 PD 수첩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는 건 한 50% 이상은 그런 식으로 기획된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출판 쪽에 일하시는 분 하시는 말이 50%가 아니고 90% 이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가 않죠. 인지세는 보통 한 10% 내외입니다. 저도 뭐 좀 받아봐 알지만 10% 내외고 초판 1세, 흔히 말하는 1세 이렇게 하죠. 1세 보통 1000부를 찍습니다. 1판 2세 하면 이제 보통 1000부를 찍고 그거는 뭐 출판사마다 계약하기 나름이고 그런데 보통 1000부를 찍고 뭐 5세가 요즘에는 뭡니까 출판이 한 달 내에 있죠. 한 5000부만 팔리면 종합 베스트셀러 한 20회나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든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읽고 싶어 어떤 지식 정보나 얻고 싶어 하지 책을 보면서 이 어떤 생각하는 힘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작료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몇만 부 이상 이렇게 팔려야지만 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인지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10만 부, 100만 부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면 1번이 일반인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주식은 이제 나의 지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안 하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처음 구매할 때 한번 임차인을 맞춰 놓으면 적어도 2년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쭉 가니까 이걸 많이 합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 구독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 4,500명 이렇게 된다 하죠. 사실 10만 명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00명 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물론 도전해가지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를 계속 올려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악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마라 하지만 이게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차단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시청자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어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라든지 기타 등등을 네이버 블로그 광고를 통해 가지고 콘텐츠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떻게 보면 가장 수월하고 그나마 큰 지식이 없더라도 다른 것에 비해서 큰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아닐까.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기 때문에 내 생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알 낳는 거이다 하면 부동산 임대를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부동산 임대를 받으면 이게 불로소득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소득.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물주한테 매달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다 하는데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정려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은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서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월세 100만원 되는 상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이죠. 흔히 말하는 먹을 거 안 먹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뭐 한 3억짜리 4억짜리 상가를 하나 샀다 이거죠. 그 사람은 근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소득을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위를 하나 마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폐마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마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에 황금을 낳는 거위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1억을 넣으면 월 53,000원 1금융권 정도 이렇게 이자가 나온 걸로 했습니다. 자, 10억을 넣으면 53만원이다 이거죠. 그럼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10억 정도 투자하면 10억짜리 뭐 아파트 상가든 간에 단독 건물이든 간에 10억 정도를 하면 과거에는 월세가 한 300만원 내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월세가 심지어 뭐 150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150만원. 좀 많으면 정말 많은 데는 300이고 실제는 100만원. 제 아는 지인은 주택 상가 알아보러 갔는데 15억이라고 합니다. 15억. 근데 15억인데 3층에 내가 살고 1층에 월세가 나가는데 월 100만원 합니다. 100만원. 15억인데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죠? 3층에 내가 살고. 그렇죠. 물론 사는 거 생각하면 좀 더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거위 있죠. 이 거위 가격이 너무나 치솟고 있다. 그렇죠. 아파트 월세는 더 하락 추세입니다. 아파트 월세는 상가보다도 예를 들면 10억짜리 같으면 수익형 부동산이 300만원이면 아파트는 10억짜리면 월세를 받으면 200 정도, 200에서 한 250 이렇게 과거에는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 즉 거위, 이 거위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인정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소득을 점차적으로 자본소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불로소득이 나쁜 게 아닐까 하지만 내가 나이가 65세, 70세 이렇게 돼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근로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20세 때는 근로를 통해가지고 근로소득을 하지만 70세, 80대는 뭡니까? 이 자본소득,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게 부동산은 아니더라도 뭐 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뭐 공무원연금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거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몇 마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70세, 80세 돼가지고 뭡니까? 휴지를 주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 20대는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거위, 아주 작은 거위 한 마리라도 키워보기 위해서 상당한 절약을 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30대, 40대 되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적절히 배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상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은 없어지고 이제 거위를 여러 마리 키우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 자, 그런데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노년일수록 있죠. 근로소득은 비싸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 10억 정도 같으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 자, 5억 같으면 월세가 한 100에서 한 130만 원, 많으면 150만 원 정도 나오는 상가밖에 못 삽니다. 자, 그러면 내가 60세 돼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월 한 150 정도의 내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자, 5억짜리 거위를 한 마리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거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즉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나의 일자리가 곧 이게 뭡니까?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을 통해서 황금알은 가격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거위 가격이 너무나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업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 특히 연세에 드신 분은 뭔가 하면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이렇게 나오게 하는 있죠.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이 거위 못지않은 그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간에
처음부터 너무 큰 거위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50만원, 하다못해 한 1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위를 키우려는 목표로 이렇게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